오늘은 유안타증권 김석환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서학기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 내용일 것 같은데 네. 테슬라 주가가 요즘 이제 하락세로 좀 돌아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빌미가 머스크가 네.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가 나온 다음서부터 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되게 궁금해하죠. 일단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급락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빠졌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죠. 대신에. 왜냐하면 지난 2월 초에 테슬라 쪽에서 비트코인에 약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1조 7천억 정도를 이제 자산에 편입을 하면서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은 비트코인에서만 엄청나게 부를 창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도 있듯이 실제 지난해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00 내외에서 움직이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테슬라에서 약 15억 달러의 비트코인 구매 계약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이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점이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테슬라 주가의 하락의 기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상승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공식이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겠지만 이걸 단순하게 놓고 보면 제가 오늘 시점에 만약에 1억을 은행에 예금으로 맡긴다. 그러면 1년 후에 얼마일까? 라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억에다가 금리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금리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반대로 해보면 성장주들의 지금 주가 강세가 가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화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성장주들의 이 미래 가치와 그리고 이 금리는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이 업계에서는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미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성장주와 가치주 비교한 비율을 좀 보시면 실제 금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서는 이제 가치주들의 좀 움직임들이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걸 좀 더 길게 본 것보다는 좀 짧게 봤습니다. 짧게. 그러면 진짜 실제로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성장주 가치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총합하고 있는 ETF가 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갖다 넣었고요. 실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티커들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부터 최근의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금리를 급격하게 또 인하를 시켰죠. 그런 와중에 전체적으로 성장주든 가치주든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 빠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볼 거는 누가 더 많이 빠졌냐 덜 빠졌냐 이 상대적인 강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가치주, 우리가 전통적인 시클리컬 주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산업재, 그리고 금융 이런 섹터의 기업들이 크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다우지수가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제 성장주가 집중되어 있는 흔히 보면 이제 나스닥 이런 애들은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반대로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국면들에서 본다라고 봤을 때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최근에도 보면 이게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지난해 11월 달 딱 이 시점부터가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성장주들의 주가 상승폭은 약간 둔화가 되고, 기존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었던 또는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던 가치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이제 시장 금리가 지금 상승한 걸 맞습니다. 얘기하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지만 테슬라에 가지고 있는 그 투자 그 매력 네. 혹은 그 뭐 목표가 이런 것들은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변함이 없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2월 한 달 동안 거의 15%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락을 했는데 이제 어제 미국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무려 1억 2천만 달러를 더 테슬라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뒤에도 자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유명해진 이유가 결국엔 테슬라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러한 펀드 플로우 말고 이제 그러면 테슬라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어떤 부분이 좋냐라고 했을 때, 일단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모델 Y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고객들에게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받고 있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세 군데 사이트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에요. 미국 프리몬트 공장, 그리고 중국 상해 기가팩토리,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고, 이제 이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테슬라 기가팩토리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네. 상하이, 이제 베를린은 올 상반기에 완공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아마 뭐 여기에 플러스 할 만한 게 한 10에서 15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2020년 전체 기준으로 테슬라가 한 50만 대 정도 인도를 했는데, 올해는 이 생산 현재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물량만 놓고 보면 대략 1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상은 테슬라가 올해 최소한 100만 대 정도는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은 갖춰졌고, 뭐 지금 상황이라면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저 모델 Y 그 스탠다드 레인지가 네, 네. 판매 중단이 된다. 아무런 네, 그 맞아요. 예고 없이 네. 설명 없이 네. 이유가 뭡니까?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그 테슬라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느 정도의 그 성능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 모델 Y 이게 이제 테슬라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데, 이전에는 여기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가 있었어요. 스탠다드 네. 레인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빠졌고요. 지금 보면 이제 롱 레인지와 퍼포먼스 레인지 요거 두 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면 공식적으로 뭐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없거든요. 왜 스탠다드 레인지를 우리는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적인 내용이 없는데, 또 역시 간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습니다. 어제인데 왜 스탠다드 레인지가 없냐고 했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남긴 게 뭐냐면, 테슬라 스탠다드에 미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그 기준이 그럼 뭐 얼마냐라고 했을 때, 주행 가는 걸로 따져보면 대략 한 250마일. 우리는 이제 킬로에 익숙하니까 4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탠다드 레인지는 244마일입니다. 네. 한참 떨어지네요. 네,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250마일의 기준이 어디 있냐 보면 이제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날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소한 250마일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어떤 기준인 거예요. 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증권 게시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종목 게시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미국도 이런 게시판이 있고, 이게 레딧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번에 그 1월 말에 있었던 그 공매도 사태,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AMC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회사들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도 친숙해진 곳이죠, 이곳이. 그래서 이쪽에서 아마 테슬라 유저들이 올린 것 같아요.
뭐 질의 사항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미 생산된 물량들이 있을 거거든요. 스탠다드 레인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물량들만 소진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좀 답변이 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 Y하고 좀 경쟁이 될 만한 모델로 아이오닉 5에 네.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근데 그렇죠.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네. 어때요? 경쟁할 만한가요? 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판단이겠죠. 네, 시장의 판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제죠. 23일 날 또 오후에 아이오닉 5를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뭐 공개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사전 계약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대차가 예상하고 있는 아이오닉의 판매 대수는 대략 한 2만 대 중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가 올해 친환경차를 한 30만 대 정도 판매하는 걸 이제 적극적인 목표 계획을 세웠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아이오닉을 비롯한 이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아이오닉을 아마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예전에 현대차의 첫 차인 이제 포니를 좀 모티브로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완전 세단급은 아니고 약간 준중형 네, SUV급이라고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휠과 휠 사이에 흔히들 우리가 휠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대략 한 3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3m면 어느 급이냐? 팰리세이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는 상당히 좀 컴팩트한데 안에 내부 공간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상당히 좀 강점으로 꼽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앞에 이거 우리가 흔히 이제 대시보드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콕핏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그 디지털화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콕핏이 좀 아쉽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EGMP가 적용된 첫 차이기도 하고 현대에서 올해 아주 전략적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공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모델 Y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떠냐라고 했을 때 뭐 개인의 취향이긴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저는 값이 좀 더 나가더라도 모델 Y를 좀 사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인터벌이 길어지는 걸 보고 Y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근데 가격대가 얼마예요? 지금 가격대가 테슬라보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기 전에 테슬라보다는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싼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차이. 그러면은 지금 뭐 지자체 보조금, 정부 보조금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략 한 3,000만 원대에서 4,0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Y는 4,000에서 5,000 정도에 사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또 보조금 지급 체계가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급 가격과 세전 가격으로 6천만 원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보조금 받기 전 가격으로 6천만 원 정도 미만은 100% 다 받을 수 있지만 6천에서 9천만 원 또 주행 거리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차별 지급이 되고요. 9천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네. 아까 스탠다드 보니까 6천 얼마로 보이던데. 네, 6, 7천만 원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0% 보조금 받지는 못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100% 받을 수 있는 가격대고. 네. 알겠습니다. 하이티름을 선택을 하면 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오닉의 그 어떤 선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의미는 없을까요? 아직은? 2만 대 목표면은? 뭐 2만 대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게 그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된 첫 차라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5, 6, 7 뭐 이렇게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룹의 전사적인 모든 역량들이 좀 이쪽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평판이라든가 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그 다음에 대한 또 기대감이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하여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역시 뭐 주가에 연결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인가. 네. 근데 지금 테슬라의 이제 독주를 막기 위해서 뭐 애플카 이야기도 나오고 네, 네, 뭐 네.
폭스바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좀 글로벌리 돌아가고 있나요? 경쟁 구도가? 뭐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는 테슬라의 독주 체제였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차도 eGMP라고 하는 전용 생산 플랫폼을 갖고 있고 이미 폭스바겐은 MEB 플랫폼을 또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굵직굵직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전용 생산 플랫폼, 특히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을 이제 다 갖고 있고 이제 그것들이 셋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또 이쪽 새로운 시장에 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독주 체제였지만 이제부터는 좀 그 경쟁 강도가 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거든요. 네.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물론 독보적으로 테슬라가 1등이긴 합니다. 네, 1등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밑에서부터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뭐 정의선 부회장이 목표 한 거는 1등 업체인 테슬라 잡겠다. 뭐 그 시점이 2025년으로 일단 잡고 있지만 네, 잡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하위 업체들, 뭐 하위 업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밑단에 있는 업체들의 변화가 좀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이제 저기 5위권 밖에서 있었는데 이제 폭스바겐이 작년에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전용 MEB 플랫폼을 통해서 뭐 ID3라든지 ID4 이런 전기차 전용 그 전기차를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 수치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기 밑에 있는 이제 지리자동차가 있는데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용 생산 플랫폼과 또는 이제 여러 업체들 간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이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올 것 같고 또 올해 유심히 봐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GM입니다. GM 같은 경우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을 해서 얼티엄 배터리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뭐 소비자들은 상당히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뭐 테슬라 아니면 뭐 몇몇 업체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유수에 알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 전기차를 또 출시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쪽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또 유명한 스타트업들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업체들까지 이제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는 뭐 이익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 돌아갈지 한번 지켜볼 만 하겠네요. 그러나 어쨌건 투자의 관점에서는 테슬라는 계속 투자의 어떤 매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 아무리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해도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 생각엔 이제 선도업체, 그러니까 리딩 컴퍼니의 이 브랜드가 워낙 좀 확고하거든요. 확고하고 제가 지금 앞에서도 뭐 GM이나 여러 업체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온 자료인데 GM 같은 경우가 이제 얼티움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을 할 거고 GM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는 뭐 물류 사업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뒤에서 얘기 나누겠지만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사업들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루시드 에어라고 하는 루시드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뭐 네. 폭락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이게 지금 스펙 합병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티커가 CCIV라고 하는 것과 스펙 합병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이 CCIV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40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펙 합병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구체화가 되면서 이제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 루시드에어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되는 네.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는 이쪽에서 이제 테슬라에 있던 분이 나와서 차린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 대항마로 이제 꼽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수의 스타트업들
전기차 생산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니오라고 하는 회사와 샤오펑, 리오토 이 회사가 있는데 지난해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게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니오 같은 거 보니까 엄청나던데.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그 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실제 전기차를 이제 2018년, 19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인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뭐 샤오펑도 마찬가지고요. 리오토는 심지어 2020년에 이제 작년에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면서 이 기업들의 주가도 상당히 거기에 맞춰서 좀 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뭐 이게 지금 분기당 뭐 1, 2만 대 정도 판매하는 거니까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은 기존 완성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쪽이 이제 성장 산업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좀 지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정말 이제 그 테슬라 독주 시대에서 이제 춘추전국 시대로 그래도 이제 압도적인 1등이겠지만 어쨌건 그런 상황이 돼가면서 여기에서도 뭔가 투자의 포인트도 좀 여러 가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 네. 소개해 주신 이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흘러갈지, 소비자들이 맞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네. 알겠습니다.